외국인들에게 일본인들의 성격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물론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에 최근 우리와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폴란드의 한 파이터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현재 일본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언론 이엔카운트 프레스는 일본에서 싸우는 해외 파이터 일본인은 모두 예의 바르고 상냥한 사람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비방 중상의 낙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다뤘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기사를 살펴보면 격투기 엔터테인먼트 브레이킹 다운에서 싸우는 폴란드인 파이터가 SNS에서 일본인은 모두 예의 바르고 상냥한 사람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자신의 속마음을 밝혔다. 이 트윗을 작성한 사람은 브레이킹 다운에 출연하고 있는 호이나츠키 파베오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합격투기 폴란드 2위의 실적을 자랑하며 래퍼 사토루를 꺾고 승리를 거뒀고 일본어가 유창해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지난날 올린 트위터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역시 재미있는 녀석이 있다. 덧붙여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대체로 안티 또는 바보라고 마구 욕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이어서 나도 4년 전 일본인은 모두 예의 바르고 상냥한 사람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트위터에 언급한 내용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무려 300개가 넘는 일본인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사만 보면 우리 한국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댓글에는 우리 한국인과 관련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폴란드는 종종 유럽의 한국이라고 합니다. 주위의 위협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의식이 강하다든가 개인적으로는 딱딱하고 농담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미지를 가집니다. 비방 중상은 친일국의 사람이 아니어도 안 됩니다만 브레이킹 다운 자체가 염상상법 같은 곳이 있고 그 시청자를 평균적인 일본인이라고 생각되어 버리는 것은 유감입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뿐만도 아닙니다. 한 일본인은 거듭되는 한국인의 울적한 망언에 실증이 나서 상냥하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모든 일본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일본인들은 도대체 왜 자신들의 성격이 변한 탓을 우리 한국이 일본을 싫어한다고 망언을 하고 그 망언에 실증이 나서 더 이상 친절하지 않고 상냥하지 않다니 말입니다. 외국인들 역시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인이라고 말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이중성인 것처럼 현재 일본인들의 이중성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앞에서는 고분고분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뒤돌아서면 속으로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일부는 입에도 담기 힘든 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의 이런 이중성에 대한 사례는 넘치고 넘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렇게 폴란드인의 말에 유독 발끈한 이유는 역시 현재 폴란드가 한국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고 둘은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한국을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 한국과 매우 친하게 지내는 나라를 정말 싫어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는 현재 튀르키예 다음으로 한국과 가장 친한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더구나 현재 폴란드와 한국은 형제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인들이 극도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내부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비롯해 한국 전체와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생활 분야 등 곳곳에서 한국과 연결고리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음식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직접 김치를 담궈서 판매하고 또 그 김치는 폴란드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2021년 동월 대비 약 12% 성장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진행된 폴란드 국제식품박람회에서도 김치 부스에는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이제 김치는 밥반찬으로 먹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어 역시 폴란드에서 큰 화제입니다. 바르샤바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은 지난해 겨울방학 동안 온라인으로 1:1 한국어 학습 상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는데 이때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은 총 24명으로 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으로의 유학 내지는 여행을 대비해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글은 폴란드 내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부부가 기침이 심해 아무 약국에나 들어갔을 뿐인데 한글로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폴란드는 우리 한국의 군사무기의 가장 큰 VVIP 손님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 무기가 폴란드의 국력을 올려주었고 과거 폴란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었기 때문에 폴란드 내부에서 먼저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는 말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폴란드 분위기가 이렇게 한국에 매우 친화적이다 보니 일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요. 더구나 그런 폴란드 사람이 일본인들은 친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니 더더욱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영상 앞에서도 말했듯 일본인들의 이중성에 대한 사례는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 한국 때문이라고 몇몇 일본인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이런 일본인들의 이중성과 모난 성격은 과거서부터 꾸준히 세계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종종 외국인들로부터 일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받는 일본인들은 난감해하면서 글쎄요 라는 애매한 답변만 할 뿐이죠. 당연하죠. 누가 나 이중적이고 성격 안 좋아요라고 자신의 모난 성격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본인들의 성격은 다테마에와 혼내라는 일본 문화 특유의 화법과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다테마에란 원래 집의 골격이 되는 기본 요소를 의미하는데 이 일본인들의 성격에서는 외부에 밝히는 공식적 생각을 뜻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테마에와 함께 연결지어지는 혼내는 진짜 속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하는 말에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회식 자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팀장이 오늘 다 같이 회식하는 거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일본인들은 회식에 가기 싫다고 저 오늘 약속 있어요 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업무가 밀려 있어서 회식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속뜻은 결국 저 회식 가기 싫어요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봐도 어떤 대답을 들었든 간에 회식 가기 싫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일본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결코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혼내는 절대로 밝혀져서는 안 되는 속마음이 아닌 제발 내 마음을 알아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테마에와 혼내는 일본에서 학교, 회사 등지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겉으로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고 괜한 불화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본인들의 소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일본인들의 감춰진 속내를 우리나 외국인들이 다 알 길이 없죠. 일본과 한국만 하더라도 기본적 문화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일본과 전혀 교류가 없던 외국인들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감춰진 속내를 알아차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애둘러 말했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 과거부터 외국인들에게 일본인들은 친절하다는 이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일본인들의 두 얼굴,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오해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일본인들은 단 한 번도 친절한 적이 없고 상냥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일본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폴란드인의 저런 한마디에 전혀 연관도 없는 우리 한국을 연결지어 말해버리니 말입니다. 이뿐만도 아닙니다. 이미 일본인들 스스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사의 한 일본인은 원래 친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이야기할 곳이 없었지만 이제는 SNS가 있고 목소리가 닿기 쉬워졌기 때문에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인이 상냥하다니 인터넷이 만들어낸 멋있는 이미지일 뿐이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흉악 범죄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부터 많았고 치안이나 성범죄는 공표되고 있는 수보다 훨씬 많고 무엇보다 왕따는 예부터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원래 친절한 적도 없고 오직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참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굳이 우리 한국을 들먹이면서
또 한 번 자신들의 이미지를 포장하려는 몇몇 일본인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인들의 이런 이중성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댓글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천사인 건가요? 일본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런 댓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인가요? 일본에서 왕따를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배척하고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일본인들이 뭐 자신의 말에 속내를 알아달라고 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대놓고 싫어합니다. 한국인들은 참 속도 좋아요. 일본인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니 말입니다. 저런 한국인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진짜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 절대 가만히 있을 한국인들이 아닌데 말이죠. 한국인들은 대꾸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굳이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말 섞었다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런 게 틀림없어요. 대부분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인들의 저런 이중성은 참으로 대단하다. 내가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외국인이 일본인에게 다가가 길을 물었는데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 거기까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길을 알려준 일본인은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손을 툭툭 털고 가버리더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일본인들에게 가졌던 정이 뚝 떨어져 버리고야 말았어. 나도 저 기사를 봤는데 일본인들은 저 기사 댓글에서 한국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한국인들의 성격이 모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물이 들었다느니 하는 말을 댓글을 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은 적어도 내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먼저 진심으로 다가와 주었는데 말이야. 한국과 일본에서 똑같이 5년 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살기에 좋았어요. 특히 외국인으로서 말입니다. 한국에 처음 간 외국인이라면 한국인들의 미친 경쟁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한국 같은 나라는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 헤아릴 때쯤이면 그들과 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나도 한국 사람들과 참 잘 지냈던 것 같아. 처음에는 한국인들과 지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좀 흐르니까 진짜 친하게 됐어. 그들은 내게 질투나 거짓말 따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일본을 갔을 때 완전히 충격적이었어.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은 한두 명 밖에는 안 돼. 심지어 그마저도 최근에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돼서 친구를 잃을 상황에 놓여 있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